안녕하세요. 내가 매수한 혹은 매수할 종목 차트로 시각화하기. 보통 분들이 차트로 시각화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함부로 매수를 한다거나 함부로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차트로 시각화를 하는 방법, 그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주의 경고사항, 영상 내용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오고요. 참고만 하시고 투자로 인한 책임은 모두 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시각화를 해야 하는가? 매수하면 안 될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하면 안 될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차트를 만드는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공매도 쇼커버링과 공매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끝난 이후에 공매도 쇼커버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재 유무에 따라서 외부 악재, 내부 악재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재상승하는 거는 어떤 호재와 악재가 끝났을 때, 그쵸? 끝났을 때, 숨겨진 호재가 있거나, 흐름에 따라 대처하는 대응 방법, 이 차트의 유행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통 보면 한 4%, 5% 빠졌다고 그냥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첨부를 하나 하면요. 잠깐만 글자를 좀 적어야 되겠네. 첨부를 하면 여기서 하나가, 아이고, 왜 글자 첨부가 안 되니? 자, 흐름에 따라 대처하는 대응 방법. 여기서 추가 매수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손절해야 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손절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상장 폐지 사유거나 이게 심각하게 하한가를 여러 번 가겠다, 이런 심각한 악재, 이거는 외부 악재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대규모 악재가 발생할 때는 약손절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고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면 오히려 수익이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손절을 안 하려고 해요. 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와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손절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합니다. 손절할 때는 해야 되고요.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재 있죠. 이 악재 시기, 그리고 어떤 깊이 같은 게 있어요. 시기와 길이 같은 게 있죠. 길이와 깊이에 나눠서 내가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부터 하겠다, 해도 되겠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 차트가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내부 악재, 외부 악재,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호재 같은 것도 있죠. 호재까지 포함해서 호재가 작용을 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만들어 내거든요. 차트로 시각화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보면, 악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하다가 쫄딱 망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무조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어떤 전문가가 추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면은 그냥 여기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상상 아니면 망상 아니면은 그냥 100% 믿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주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종목별로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여기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A, B, C, D 이 네 가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이 예비 자금이 있잖아. 이 C, D가 만들어졌을 때 예비 자금이 있으면은 여기 얘를 어느 특정한 시점이 지나서 초과 매수를 해주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내 평단가는 여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 깊이하고 기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금씩 덜어내고 다시 이게 2차 악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덜어내고 비중을 좀 줄여서 이렇게 부당함을 없애는 방식을 선호하시면 되겠죠. 자, 악재가 없을 경우와 심각한 악재가 발생할 경우를 나눠서 여기에 A, B 그 다음에 여기에 C, D 유형으로 총 4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A라는 한 가지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아요. 차트 설명 예시, 시대의 주도적. 자, 요거를 차트 설명 예시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차트 유형이 다르다. 자, 총 몇 가지 테마 같이 주는데 요거 2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요렇게 각각 하나, 둘, 셋. 여기 현대모비스가 없네. 현대모비스까지. 현대모비스는 보시면 현대모비스 셀티론 스퀘어는 이 와중에 악재가 생겨버렸죠. 악재가 생겼습니다. 악재가 생겼다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셀티론 스퀘어 바닥 찍고 제가 일요일날 방송했는데 월요일부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13%씩 막 올랐죠. 월요일날 오르고 화요일날 내리고 수요일날 폭등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엄청 강하게 나왔어요. 일요일날 제가 완전히 저점에 가깝다, 뭐 엄청 사졌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폭등했어요. 자, 원익 PN이나 일지머티리얼도 한번 어떻게 됐어요? 포스케미칼 포함해서 바닥을 내리찍고 일지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내리찍고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13만원까지 왔죠. 앞부분에 이 차트가 됐죠. 이렇게 요렇게 내리깎고 꽂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 3월 20일까지 이렇게 됐죠. 서브프라임 모기는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 전고점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저점은 그닥 깨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상단도 만들고 하단도 같이 따라가게 하거든요. 이런 것을 차트를 계속 보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시면은 이 주식이 그닥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종목도 잘 골라야 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지금 6개가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됐죠. 요소수 대란. 요소수가 차량이나 소방서에 있어서는 이게 얼음 얼지 않도록 냉각수도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용으로도 쓰고 하는 건데 이게 요소수를 중국에서 거의 수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출 금지를 때려버렸어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가장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주가가 또 내려앉았습니다.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27만원대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앉았죠. 그런 이유가 이겁니다. 반도체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반도체가 공급이 될 듯 하는데 이게 요소수 대란이 또 터지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 현대모비스는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악재가 이제 끝날 때가 있겠죠. 계속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악재가 끝나면은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보면 삼성 SDI나 포스케미칼 일지머티리얼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2015년 16년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악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올라탔어요. 올라탔다가 이걸 계속 한 2, 3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막판에
요렇게 톡 떨어지다가 이렇게 지금 70만원 80만원대까지 찍었다가 70만원대죠.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18만원 17만원 이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도 요 지금 삼성 SDI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자, 카카오뱅크, 일진아이솔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신상장주입니다. 신상장주는 얘들하고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자, 시대의 주도주는 제가 뭐라고 했죠? 성장주. 성장기 1파, 2파 이렇게 쭉 가는 거고 5파까지 간다 했죠. 5파. 아직 2파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3파까지밖에 안 간다고 해도 3파 다음에 4파, 5파가 나올 수 있는데 4파, 5파 없을 수 있어요. 악재가 터지면 이 3파, 4파, 5파 없습니다. 그냥 한번 떨어졌다 다시 1파, 2파, 3파 쭉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상장주는 다르다고 했죠. 모양이 어떻게 됐다? 한번 올라갔으면 확 까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쵸? 이 관점, 이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하고 보호 예수, 요건 꼭 확인하세요. 보호 예수가 6개월, 1년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보호 예수 해제라는 게 풀릴 때마다 폭락한다.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수익 냈으면 팔아라. 이 신상장주는. 그리고 폭락했을 때 다시 사라. 이건 간단하게 폭락하면 다시 사고 폭등하면 팔고, 요거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돈을 쉽게 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어떻게 산다? 이렇게 피라미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테마주 가치주를 나눴을 때 오지 관련주들은 테마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동반하면서 테마로 엮이는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솔리드, RFHIC, KMW 같은 경우에는 테마 실적주입니다. 실적이 동반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소차 관련주들은 테마 가치주입니다. 태동기, 과도기, 얘들은 성장기죠. 얘들이 예전에 제가 처음 다룰 때가 2016년부터 공부를 했는데 2017년 4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얘들도 한번 텀을 두고 이게 2017년 18년 초까지 폭등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내려 박살났습니다. 그쵸?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됐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 관점을 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테마주보다는 얘가 더 에너지가 전기차에 버금갈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얘들은 소액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주도주가 앞으로 될 것을, 만약에 이 종목들을 2016년도, 2017년도에 샀다고 해봐요. 지금 3000%예요, 이거. 3000%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거의 다 3000% 넘어갔어요. 그쵸? 얘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폭등했다가 한 3, 40% 폭등했다가 다시 원점을 돌렸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얘들도 과거에 그렇게 됐다. 그런 관점. 이제 차트를 보면요. 차트 시간을 제가 조금씩 이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차트를 여기서 한두 개, 여기에 한 개, 요런 식으로 해서 할게요. 차트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시간이 너무 길다. 자, 요게 SKI 테크놀로지죠. 이게 지난번에 매수 자리가 얘는 여기였어요. 그쵸?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여기 21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갔죠. 맨 마지막은 19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내려갔다 또 다시 반복하죠. 제가 반복한다 했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서 또 사고, 여기 샀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면 된다 했죠. 이거는 피라미드로 산다 했죠. 피라미드는 밑으로 떨어지면 더 많이 사는 거. 여기는 조금 사고 많이, 여 위로는 사지 않는다. 이게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피라미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에가 많이 사고 밑에는 조금 사고 밑으로
갈 때마다 많이 사는 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자, 이것도 밑으로 여기서는 조금 사고, 그쵸? 조금 사다가 밑으로 많이 떨어질 때 조금 많이 사고, 여기 왕창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 보면 한 제가 12등분 정도 하라 했죠? 많게는 20등분 해가 사면, 많게는 최대한 많게는 50등분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다 보면 이게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벌써 11% 올라갔잖아. 그럼 만약에 역삼각형으로 샀다고 하면 돈 수익이겠죠. 역삼각형으로 안 사면은 수익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하면 수익이 안 되겠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보면 27% 지금 상승했잖아요. 이 보시면, 그쵸? 여기 조금 사고 계속 내려갔으니까 조금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사고. 근데 제가 이 밑에 이 단 닿을 때 좀 많이 사라고 했죠. 그러면 많이 샀다고 하면 지금 수익이겠죠. 수익이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고 한 4%에서 10% 정도 수익이야 정상인데, 거꾸로 했다고 하면 아마 수익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10% 손실일 것 같네요. 그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수소차죠. 수소차인데 차트를 보면 과거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삼성 SDI 2016년 17년 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2019년 2020년 초하고 비슷합니다. 차트가. 여기서 악재 생기면은, 외부 악재가 생기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죠. 까도 근데 똑같아. 이 위로 올라탄다. 왜 그럴까요? 자, 삼성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 SDI를 보면 삼성 SDI 과거에 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박스를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그렸죠. 그쵸? 여기를 보시면. 그리고 여기 내려깔 때 제가 12월 달부터 샀거든요. 샀다가 이게 코로나가 올 것 같아? 코로나가 아니고 저는 우한 폐렴으로, 그러니까 폐렴 같은 거 올 것 같아서 여기서 스탑롯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 팔리고 다시 산 거예요. 그쵸? 여기서 사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해주면서 여기서 같이 샀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불러준 종목들 대부분 다 여기 샀어요. 일진부터 해서부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다가, 근데 애초부터 산 거는 어디다? 여기죠. 그쵸?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4월달부터 6월달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산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쭉 보면, 자, 차트가 이래요. 여기네요. 그쵸? 여기입니다. 여기 1차. 그쵸? 1차. 실제 매수는 여기 1차. 그 다음에 2차. 여기서 팔고, 여기서 3차. 그쵸? 3차 쭉. 근데 여기서는 일단 팔았어요. 왜냐면 2018년도가 그 트럼프 때문에 팔았습니다. 또라이 때문에. 어쨌거나 팔고 이제는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파는데, 제가 이게 주봉이나 월봉 딱 봤을 때 월봉이 여기 보시면 지금 팔 때가 아니야. 왜? 이게 악재가 생기면 무너지겠지만요, 팔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의미는 이걸 뚫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M자가 아니고 이 M자면 이게 떨어지는데 이건 어떤 유형의 차트냐면 지금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뒤에, 이거 다음에 이 자리랑 똑같아. 이 다음에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성장기는 1파, 2파, 3파, 5파, 어떤 거는 7파까지 가는데 얘들은 대장주. 전 세계 대장주죠. 대장주다 보니까 얘들은 앞으로 아직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 재료가 차트를 만듭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차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차트는 뭐가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차트를 만듭니다. 그렇죠? 재료가 차트를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재료가 차트를 만든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시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텍스트 색깔. 재료가 차트를 만든다. 재료가 차트를 만드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자, 실적이 있죠. 실적이 긴가민가 하던 1%가 이게 4%가 되고요. 4%에서 5%가 될 때, 이게 4%에서 5%가 될 때 주가가 여기 1%에서 4%까지 갈 때는 이렇게 기었습니다. 4%에서 5%까지 갈 때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앞으로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5%에서 지금 6%, 7%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옆으로 기고 있죠. 어떤 소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까지 갈 때, 20%까지 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가 될 때 이 주가가 지금 이 원 크기 하나 있죠. 이거를 한 배 아니면 두 배, 세 배, 많게는 네 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거를 연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연봉으로 보면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삼성 SDI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로 볼게요. 삼성전자로 보면 이해될 겁니다. 이게 연봉이 한번 터질 때 여기 지금 두 개가 생겼잖아요. 좀 전에 삼성 SDI는 그 뒤에 가니까 또 한번 큰 연봉이 나왔다가 연속 세 개, 그 세 개가 이건 네 다섯 개가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네 개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터지고 있죠. 올라갈 때마다 이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 맞죠? 쉬었다 간다. 연봉 확인하시고 월봉도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월봉도 지금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삼성 SDI도 많이 쉬었어. 그러면 삼성 SDI도 지금, 야, 이거는 사볼 만하네. 그렇죠? 지금 제 관점에서는 지금 보면 요 어떤 추세선을 보면 삼성 SDI가 여기서 어떤 악재가 터져도 결국에는 63만 65만 원이겠죠? 63만 원, 65만 원? 맞죠? 정말 심각한 대형 악재, 전 세계적인 악재가 와도 얘는 여기쯤이네. 그쵸? 여기쯤. 정말 심각한 악재가 와도. 근데 얘는 벌써 어느 정도 다 빠졌다. 차트가 월봉을 딱 보면 사볼 만하다. 그쵸? 어떤 텐션을 만들고 있다. 그 정도 보여지네요. 여기서부터 올인을 하면 안 되죠. 올인을 하시면 안 되고, 주봉은 딱 보시면 이 차트에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을 딱 보면 얘는 이제 사볼만 하지 않을까? 한 석 달, 넉 달에 걸쳐서 내년 3월 달까지 3화 봐도 괜찮을 차트가, 이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좀 전에 거 삼성전자도 차트가 좋으네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제가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이미 올라탔다. 그렇죠? 올라타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근데 한번 악재가 생기면 이렇게 내꽂고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차트가 살아있다. 얘는 살아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을 월봉에서 뭘 빼놨어요. 주봉으로 보면 요 라인 33일선, 뭐 50일선 보면은 50일선을 닿은 것 같아. 그렇겠죠? 50일선 닿고 계속 올라가는데 아직 그 월봉이나 연봉으로 봤을 때 한참 남았다. 포스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지멀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근데 차트를 보는 관점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게 월봉을 일단 많이 보세요. 월봉을 보고 이게 자, 1번 보면 무섭게 올라가서 아, 이거 8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두 개 터졌죠. 이렇게 뭐 세 개, 네 개 터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터졌죠. 그럼 여기도 한번 연속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옆으로 가거나 이 약간 이 정도의 폭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 계속 하다가 요렇게 박스권을 역삼각 만들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실적 지표가 아까 그랬잖아. 4%에서 6% 정도 됐어. 지금 5에서 6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10%가 되고 어느 순간에 20%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다 보니까 이런 거는 팔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70%짜리는 팔 준비하라고 했지 제가 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함부로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제가 요 있다 하면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 파신 분이 계시던데 그거는 본인들의 그 어떤 제가 영상 올리면 돌려보기 띄엄띄엄 보기 하지 말라고 했죠.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다 파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본인들 복입니다. 성격의 문제. 자, 이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다 판다. 이게 이제 4%, 5%, 6%예요. 그렇죠? 실적이 이제 6%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도 75% 정도 됐을 때 주가가 6만 프로 정도 올랐거든. 6만 프로. 그럼 뭐 얘들은 이제 6%면 75%까지 아직 한참 남았잖아. 75%라는 의미는 뭐예요? 전기차 비중, 전 세계 전기차 비중 지금 6%밖에 안 돼요. 6%. 6%가 75%될 때까지 따라갈 볼 게 있고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하는 마의 곡선이 20%거든요. 20%에서 한번 크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20%. 어떤 산업이 20%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한번 큰 조정을 당하고 다시 큰 상승을 한다. 20%에서 이제 뭐 60%, 70%, 80%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붕괴되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재미가 없는 이유가 80%를 넘었기 때문이죠. 그 반도체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실적 그 수준은 이미 들어갔는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금 흐름 같은 걸 보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실적이 안 잡혔습니다. 안 잡힌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재로 적용돼가지고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님이죠, 이제 회장님인가? 그분이 풀려나면서 이제 약간 좀 딜레이가 된 게 있죠. 그 미국 그 투자건이 그러면서 원익 IPS도 그게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차트가 좀 재밌게 됐어요, 그렇죠? 재밌게 됐다는 거는 사볼만하게 매력적인 차트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도 요 바닥까지 하면 마이너스 40 몇 프로까지 내려왔고요. 그쵸? 바닥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계단식으로. 저는 이 고점을 한번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넘기든가 아니면 보시면 여기 있죠? 얘거나 얘쯤까지 얘일 가능성이 높은데 얘까지 쳤다가 한번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죠. 차트가 한번 반등을 하면 여기 보시면 상단이 있죠. 상단 가장 힘들게 왔다 갔다 했던 자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도 여기죠. 그럼 얘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는 서진 시스템 보면 이거 지금 터졌죠. 그렇죠? 지난번 제가
마이너스 20%, 25%, 15% 이상 되는 것들을 제가 추매하라 했죠. 추매하라고 했습니다. 추매를 했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좀 나와, 뭐 4%에서 6%? 추매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마이너스겠죠. 포기해도 마이너스 5%, 7% 될라나? 그쵸? 대충 여기서 샀지 않나? 추매를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쯤이 돼야 되겠죠. 그쵸? 어쨌거나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차트는 오지 종목들은 다 똑같습니다. 오지들은 지금 대형 호재가 되었어요. 대형 호재. 자, 대형 호재 설명해드렸죠. 뭐예요? 바이든 후. 바이든이 미국 전역에 그 인터넷 되도록 다 깔겠다. 미국 전역 인터넷 안 됩니다. 등산 가면 인터넷 안 돼요. 미국 이게 무료가 아니고 실시간 24시간 인터넷이 안 돼요. 거기는. 그쵸? 조금만 외곽지로 가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성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성 인터넷을 설치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계기 같은 건 다 필요합니다. 그쵸? 중계기도 필요하고 대학교나 지하철 뭐 이런 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중계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전역에 다 깐다고 하면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거에는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는 중국 부품이 60%에서 7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중국산 못 씁니다. 사용 금지. 그쵸? 사용 금지. 통신 쪽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60% 중에 한국으로 다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에서 많게는 어떤 부품들은 40%까지 한국이 가져온다. 20%, 40%를 가져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런 KMW 이런 쪽에서는 이 20%, 40%가 얼마냐면 10조가 넘습니다. 얘들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64조인가요? 62조인가? 그렇잖아요. 통신 쪽에. 바이든 인프라에 통신 쪽만 이 정도 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볼게요. 정확하게 봐야 될까? 기사 스크랩 한 게 있거든요. 일단 모든 미국인이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가 나 있네요. 저 기사가 잘려가지고 어쨌거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65조네요. 65조 65조 65조인데 원래 이게 12조였잖아요. 그렇죠? 12조다가 이게 65조까지 증가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인터넷 공급하겠다. 자, 이렇게 65조. 모든 미국인 가격 투명성 요금제 비교시키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65조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쵸? 65조인데 이게 또 다양하게 또 엮여 있는 게 또 있어요. 65조인데 대중교통 여기에 또 엮여 있는 게 있고 무슨 자연재해 복구 인프라 뭐 여기도 엮여 있고 다양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더 커요. 한 100조 정도 가까이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차트가 지금 얘는 살아나고 있다. 어떤 차트 유형으로? 이게 서진 시스템이나 얘네들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고 있다? 앞부분의 차트를 보시면 이 자리가 어떤 식입니까? 여기하고 비슷하거나 여기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자리 보시면은 이게 요번에 제법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웨이가 통신 쪽으로 못하겠다 손 들어버렸어요. 그쪽으로 청산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청산하면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에릭슨도 있고 스웨덴 기업도 있고 한국도 있고 하지만 그 에릭슨이 가져갈 목이 있고 한국이 담당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솔리드, 뭐 KMW, 오이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RFHIC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눠 먹겠죠. 그저께 보니까 제가 요거 말하고 난 게 아침에 오후부터 갑자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죠. 요걸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아침에 그 전날 이야기했죠. 전날 저녁에 이야기했나 하고 그 다음날 폭등했습니다. 그 전날 이야기한 날은 마이너스 3%인가 4%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뭐 8%, 13%씩 막 폭등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거는 수소차죠. 요거는 아까 가치주라고 했죠. 가치주는 차트가 지금 얘는 딱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CIS처럼 RFHIC처럼 이거 번개표 같은 게 생겼죠. 번개표. 그쵸? 신상장준 상장한 지 얼마 이런 게 한번 터지면 많이 올라간다 했죠. 얘도 얘 이 차트를 누가 만든다고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차트가 아닙니다. 맞죠? 어떤 Z형 번개 모양이잖아요. 이게 번개. 맞죠? Z형 번개.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이 뒤에 엄청 많이 올라간다. 일단 차트의 모양으로만 봤을 때 누군가가 여기에 그러니까 누군가라는 거는 어떤 기관의 연합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세력이 이런 걸 좀 만들어 가고 있다. 한번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하면서 공매도 이 꼬리가 계속 생기잖아요. 아래 위로 꼬리가 생기고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평가라기보다는 가치주죠. 호재 같은 것으로 먹고 가는 뭐 가치주 이런 거죠. 수소차는 되도록이면 차트를 폭등했을 때만 안 사면 됩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왔을 때 사고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더 사고 그러니까 소액으로 계속 사모은다 생각을 하시고 그쵸? 소액으로 좀 사모은다 생각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번 미국 그 발표건에 3개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바이든 이거는 얘는 수소 그쵸? 수소 쪽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뭐 IoT 이쪽도 다 연결되니까 이게 3가지가 다 엮여가지고 얘는 RS 오토메이션 한번 크게 터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수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전 수소까지는 안 맞는데 두산표셀에서 RS 오토메이션한테 전기 컨트롤러 발전소 컨트롤러를 RS 오토메이션한테 맡겼더라고. 그래서 엄청 기대해 봅니다. 이 차트를 좀 보시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3호는 이 위로 왔을 땐 사지 말으시고. 아시겠죠?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3호는 이 주가는 이 차트도 엄청 좋아요. 이 주봉이나 봤을 때 차트가 밥그릇형이잖아. 밥그릇형. 아시겠죠? P&E 솔루션이 과거에 똑같죠? 원익 P&E 밥그릇이라는 거는 뭐 여기도 밥그릇이고 여기도 밥그릇이고 여기도 밥그릇이고 여기도 밥그릇이죠. 그쵸?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뒤에 터진다고 이렇게 터진다. 아시겠죠? 원익 P&E도 여기서 잡았죠. 원익 P&E 예전에는 여기서 잡았어. 이게 얼마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디다? 여기쯤에 와 있다. 그 여기쯤이거나 뭐 한번 올려쳤다 다시까지는 여기거나 내려갈 때 여기가 좀 기복이 심합니다. 마이너스 40%도 갑니다. 요 구간이. 그럼 감안하고 조금씩 사모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될 곳은 이런 데 가서 팔면 된다. 아시겠죠? 내려가는 거 별로, 내려가는 건 더 사면 되는 거고, 맞죠? 더 사면 되는 거고, 올라갔을 때만 팔면 돼요. 차트는 여기서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된다. 근데 너무 여기 차트를 안 보게 되면 올라가는 관점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구나. 이때 가서 팔아야지. 근데 차트를 안 보게 되면 내려갈 때 내 수익률만 쳐다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맹점. 차트가 이미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꾸 따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돈 못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쵸? 이미 이렇게 퍽 터져버렸는데,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삼성전자에 92,000원 이상 사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일단 차트 공부도 좀 하세요. 그쵸? 그리고 이평선, 가격 이평선. 이게 전부 다 가격 이평선들이잖아. 가격 이평선들에서 가까워지는 놈들을 사야지. 붕 날아차게 하는 애들 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차트 설명 여기까지.